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온라인 리뷰 관리 전략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1인 가게 서장님부터 아주 큰 프랜차이즈 본부까지 모두에게 딱 맞는 그런 전략은 없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규모별로 고민이 완전히 다르죠.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을 보면요. 다양한 사업체들이 진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각자 다른 상황에 있는 사업체들이 리뷰 관리에 있어서 어떤 독특한 문제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뭘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은 목표네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할까요? 온라인 리뷰라는 게 이제는 그냥 고객 의견?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훨씬 중요해졌죠. 네. 신규 고객을 데려오고 또 힘들게 만든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든 조직 크기에 따라서 정보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보는 거 이거 꽤 재밌을 겁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장님 한 분한테는 악성 리뷰 하나가 거의 개인적인 위기잖아요. 아, 그렇죠.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죠. 근데 그게 또 대규모 프랜차이즈한테는 시스템 전체의 어떤 위험 신호?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벌써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먼저 제일 작은 단위, 사장님 혼자서 정말 다 하시는 그런 1인 매장부터 얘기해보죠. 운영, 서비스, 마케팅, 관리까지 전부 혼자 하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산도 빠듯하고요. 이런 분들한테 리뷰 관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건 당연히 큰 문제고요. 근데 저희가 자료 분석하면서 본 건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게 있더라고요. 아, 뭔가요? 바로 그 부정적인 리뷰가 사장님 개인한테 주는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심지어 악성 리뷰 하나 때문에 그날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걸 보기도 하고요. 와, 진짜 매 순간이 좀 살얼음판 같겠네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할까요? 핵심은 결국 시간 절약이랑 감정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AI가 리뷰 답변 초안을 써주면서 미리 정해놓은 친절하게 혹은 유머 있게 같은 브랜드 톤을 지켜주는 거죠. 오, AI가요? 네. 그러면 사장님은 감정 소모 없이 빠르게 대응하고 좀 더 중요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뭐랄까? 평판 관리를 위한 디지털 비서 같은 느낌.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매장을 여러 개, 한 2개에서 10개 정도 운영하는 소규모 체인점들이요. 네. 조금씩 커가는 단계죠. 어느 정도 운영 방식을 좀 통일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대기업처럼 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 예를 들어 SV 같은 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가 또 흥미로운데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문제일까요? 아, 여기서 제일 큰 골칫거리는 바로 일관성 부족이에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일관성이요? 네. 지점마다 서비스 경험도 다르고 또 고객 리뷰에 대응하는 방식도 제각각이고 이러다 보면 브랜드 전체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본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고객 불만이나 제안 같은 게 현장에서 그냥 끝나거나 묻혀버리고 이게 본사까지 체계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아, 피드백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모든 지점 상황을 좀 한눈에 보고 싶을 텐데요. 네, 그래서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 같은 게 아주 유용합니다. 본사에서 모든 지점의 리뷰 현황을 실시간으로 쫙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한눈에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균형점이 있어요.
실제 답변은 각 지점 관리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하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은 줘야 하지만 분사에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은 주고 필요하면 통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통제와 자율성 사이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점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만 패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 지나면 특정 메뉴가 자꾸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이런 트렌드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아주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군요. 결국은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위한 플랫폼, 뭐 이런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잘 쓰도록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거겠죠.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십, 수백 개 가맹점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FHQ 이야기로 가보죠. 네, 이제 정말 큰 규모네요. 여기는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도 있고 전문 인력,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했던 SV, 슈퍼바이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브랜드 평판 관리나 운영 효율성에 집중하잖아요. 이분들 관점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우선 관심사는요. 개별 고객 한 명 한 명의 만족, 이걸 넘어서는 브랜드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산 전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브랜드 거버넌스요? 네. 왜냐하면 한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이게 순식간에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 있거든요. 수백 개 지점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로 일관되게 소통하도록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한 곳의 문제가 전체로 번지는 거. 그럼 브랜드 전체를 지키는 것 말고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그 SV 인력의 효율성 문제도 중요해요. 리뷰 데이터를 미리 분석하면 특정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개선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로요. 근데 이런 데이터 활용 없이 SV가 현장에 가서요? 아, 여기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발견한다면 그건 좀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알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군요.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큰 조직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던 간에 명확한 ROI, 즉 투자 대비 수익 증명이 필수적이에요. 이 돈을 써서 어떻게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 수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투자를 하죠. 아, ROI 정말 중요하죠. 큰 조직에서는.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훨씬 더 강력한 통제 기능, 그리고 분석 기능, 이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승인된 답변 템플릿을 쓰게 한다거나 좀 중요한 리뷰 답변은 나가기 전에 본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워크플로우 같은 거. 이런 강력한 통제 기능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리뷰가 딱 감지되면 자동으로 SV의 현장 점검 시스템이랑 연동돼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이것도 중요하죠. 와, 시스템 연동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결국 어떻게 브랜드 위험을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ROI에 기여하는지,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보고 기능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브랜드 거버넌스 및 운영 효율성 최적화 엔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엔진이라 강력한 느낌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그거 같아요. 똑같은 온라인 리뷰 데이터인데 사업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같은 데이터, 다른 해석. 네. 1인 사장님한테는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불이고 또 감정적인 사건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는 브랜드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 각자 상황에 맞는 렌즈로 데이터를 보고 활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단순히 리뷰 관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장의 자율성이나 개별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가치랑 또 중앙 통제를 통해서 브랜드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건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늘 고민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리뷰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응답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CRM이나 ERP 같은 내부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고객 목소리를 실제 운영이나 시스템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네, 그 내용 중요했죠.
피드백의 활용.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조직 혹은 여러분 개인의 피드백 처리 방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개별적인 불만이나 제안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더 큰 시스템 개선이나 혁신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